먼저 경남의 교통정책 관련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신대호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오전 질문에서 우리 김경수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일부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비엄산 터널은 어쨌든 광역 교통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점이고요.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고, 또 김해시와 창원시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경남도가 중재를 해야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상황과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간략하게 좀 말씀. 아까 지사님께서 모든 부분을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창원시에서 창원시정 개발원에서 용역을 하면서 반대 입장을 했었습니다. 건설 반대하는 용역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창원시 그 지역구를 가진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창원시에다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를 요청을 했었고요. 요청해서, 왜냐하면 향후에 사정 변경에 따라서 창원시와 김해시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비엄산 터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서로가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달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창원시에다 요청을 했고, 창원시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해서 창원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현재 밝히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창원시에다 그런 요청을 했고, 또 창원시도 그 부분은 수용을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이건 이제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실은 오늘 질문은 그간의 이제 경남도의 노력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질문인데요. 그간에 구체적으로 창원시와 김해시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거나, 또는 경남도가 공문을 보내서 함께 중재를 좀 해보자.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해보는 그런 지금까지의 성과나 내지는 지금까지 방향 어땠나, 이 질문을 지금.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창원시에서는 공식적인 부분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문서화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했을 때 향후에 타협점이 없을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그 부분을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 실제 향후의 사정 변경이라든 부분 때문에 그걸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창원시에서는 만약에 공식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하면 반대를 해버리면 다시 그 부분에 테이블에 앉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해달라.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접촉을 했고, 저도 부시장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김해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창원시는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현재는 반대 입장입니다만, 그래서 경남도가 나서지 않으면 저는 이 사업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종용할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이게 도민들께서 조금 실제로 저도 매일 창원 터널을 왔다 갔다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김해로 넘어갈 때마다 불모산 터널로 가야 될지 창원 터널로 가야 될지 갈 때마다 고민이 되는 지점이, 이게 사실은 도민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그냥 우리 본부장님과 이런 과거에 왔던 이런 형식적인 틀에서 좀 벗어나서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조금 이 계획을 좀 세워달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그 창원시 용역 결과로서는 불모산 터널을 무료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저희들은 이제 창원 부산 간 민자도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으로 저희들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 또 한 가지는 비엄산 터널을 사실은 개설을 하면
창원 부산간 도로의 간섭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 그 당시 제가 정확한 연도를 지금 기억 못하겠는데 용역 결과에 따르면 약 한 2,300억 정도의 비용을 부담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 문제에 대한 비용 부담도 창원시가 해야 될지 혹은 또 창원시와 김해시가 해야 될지 경남도가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만약에 비염산 터널이 전제가 된다면 그때서 그 부분까지도 논의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비염산 터널을 논의하기 전 상태에서 현재 전체를 반대하고 있는 창원시 입장에서 저희들이 바로 하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특례시와 관련해서도 이제 창원이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전에 조금 이제 방향은 조금 잡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특례시와 관련해서 인구 유출과 관련된 지점이 또 있는 거고요. 그런 설득들을 위해서 이러한 오늘 같이 이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좀 중장기적인 전략을 한번 세워봐 주시기를.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오전에 네. 지사님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지사님께서는 충분히 그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네. 대해서 그 부분 속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계획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세워질 때마다 저에게도 좀 말씀해 알겠습니다. 주시겠습니까? 네. 예.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어서 경남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부 유명영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체육은요, 제가 체육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네네. 그래서 체육은 복지고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은 건강한 삶으로 생활체육은 이제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고요. 건강한 삶은 건전한 소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또 국민 전체로 보면 이제 국가나 도가 국민이나 도민을 운동을 좀 시켜드려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 지점은 의료보험 수가가 하락되는 요인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행복한 삶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게 체육이 아닌가. 물론 현재 경제 상황이 이렇게 유리한 지점은 아니지만 어느 시기에 어디에다 재원을 좀 부어야 이게 경제 효과가 더 효과적일까. 네. 이런 고민에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그래서 도정 4개년 계획에 보면 이제 과제 31에 보면 생활 속에 함께 누리는 체육 기반 확충에 보면 자세하게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계는 있지만 체육 예산만큼은 조금 어려운 가운데 좀 폭을 넓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조금 체육에 관련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예, 존경하는 박준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며 조금 오래된 자료지만은 그 서울대 스포츠산업연구센터에 의하면은 규칙적인 체육 활동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가 1인당 연간 한 46만 원,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연간 한 11조 원에 이른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간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도의 생활체육 육성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우리 그 체육활동 인구 시설 예산 현황을 보면은 그 생활체육 인구는 한 240만 정도 되고 엘리트 체육 인구는 약 8,974명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의 참여율은 17개 시도 중에서 한 4번째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 전문 생활 그리고 직장 체육 시설을 합쳐가지고 공공 체육 시설 현황이 약 한 708개소 정도 됩니다. 시설 규모로 보면은 경기도를 제외하고 전국의 2번째 정도 수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체육 예산은 우리 17개 시도를 비교하면은 조금 적습니다. 한 12번째 정도 되지만은 우리 또 체육회 예산을 비교해 보면은 전국에 한 7위 정도 규모는 됩니다. 해낭은 조금 이제 예산 규모에서는 조금 전국에 비해서 좀 열악하지만은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 수준 이상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 생활체육을 어떻게 앞으로 경상남도가 육성해 나갈 것이냐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정부는 그 스포츠 참여 기회의 확대 그리고 스포츠의 가치 확산 그리고 스포츠 클럽 정착과 활성화를 목표로 국민 체육 진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엘리트 체육 그리고 성적 지상주의에서 탈피해서 국민 모두를 위한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서 체육계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에 맞추어서 우선 인프라 측면에서는 생활 밀착형 체육 애소시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금 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전국 예산의 약 국비 14% 정도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시책이나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희 경남체육회와 함께 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 스포츠 클럽 그리고 학교의 그 스포츠 클럽을 통해 가지고 우수 엘리트 선수가 발굴 육성이 되고 또 그 선수가 선수 활동을 마무리한 뒤에 다시 스포츠 클럽에서 지도자 활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선순환하는 스포츠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포츠 클럽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건 뭐 질문에도 없었고 네. 자료에도 없습니다만 네. 제가 알기로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남도가 이제 과거에는 지역 스포츠 클럽이라고 해서 네. 그 정부 그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네. 연간 3억 원씩 3년간 맞습니다. 지원해주는. 근데 우리 경남도가 지금 진주에 하고 있고요. 네. 또 어디에서 사천 거창 하고 있죠.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네, 네. 지속적으로 공모 사업을 통해 좀 확대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네. 네. 많이 늘었네요. 네. 그거 조금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네. 계속해서 추진할 사업인데 네.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예, 그래서 그 사업은 지금부터 시군에 조금 확대해 나가면 네. 그 혜택을 미리 먼저 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한번 챙겨봐 주시면 네, 좋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3년간 자료를 보면 이제 전체 예산인데 비율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12번째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회 내 예산을 비교해보면 7위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인구는 4번째고 예산 규모는 5번째고요. 그런데 갈목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종목이 신학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전국에서 3번째로 종목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생활체육 개최 지원 예산을 보면요. 10이거든요. 이 실제로는 예산 금액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종목은 많고요. 예산은 적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그 생활체육 종목이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급하는 금액이 보조금이거든요. 실제로 500만 원의 보조금을 주면 500만 원 이상의 자부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대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은 조금 전국 체육대회 성적은 되게 좋습니다. 네. 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공감해야 되는 지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지점은 뭐냐면요. 전국 대회 유치입니다. 전국 체육대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종목별로 전국적 규모의 대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다른 시도에 보면 특히나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에는요 태권도 대회를 해마다 거기에 못을 박듯이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장기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11일 가까이를 전국에 있는 분들이 강원도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보면 겨울에는 강원도는 좀 춥고 경남도는 또 관광자원도 많고 온도 따뜻해서 좀 그런 지점도 조금 유리하다고 봅니다.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경남도가 조금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조금 전국 대회를 종목별로 시군별로 좀 유치하도록 하고 경남도에서 매칭 비율을 확립하는 거죠. 네. 정리를 해주는 거란 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담을 조금만 들어주면 네. 많은 대회를 저는 시군에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구 규모는 4위, 예산은 5위, 종목은 전국에서 3위입니다. 3위 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 비율이 조금 우리 엘리트 체육에 비교해 가지고 한 70대 30까지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해 주신 생활체육 대회별로도 예산을 보면은 좀 적습니다.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우리 생활체육 예산을 조금 한 10% 정도는 정액을 해서 신청은 했습니다. 네. 근데 의원님이 이거 10% 정액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좀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네. 예, 특히 예산이 부족한데 저희 도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체육기금 등 국비 확보를 위해서 조금 전에 공모사업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클럽 같은 거 공모사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전국대회 그 유치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 3년간에 우리가 한 197건에 한 20억 8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비 시군비 평균 매칭 비율이 3대 7 정도 그래서 시군에서 부담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활형 SOC를 유치할 때 그 시군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비 지원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생활형 SOC를 우리가 유치할 때는 도비를 10%를 별도로 다른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네. 앞으로 우리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시군에서 조금 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시군별로 조금 유치를 하는데 체육대회를 유치를 하는데 특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네. 예를 들면은 김해 같은 경우는 하키를 하고 있고 통영에는 체림 3종, 밀양에는 배드민턴을 하고 있고 고성에는 역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화 종목을 시군별로 좀 특화를 시켜가지고 차별화시켜서 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특히 대생활체육 예산 10% 예산 인상이 되게 훅 와닿네요. 네. 네. 예산 조금 체육 예산은 이게 그동안에 이게 체육 예산은 조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예산이 있으면 무슨 대회나 사업을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동안에 그런 인식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좀 장려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도 함께 의논도 드리고 또 예산부서에도 의논도 저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와 또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좀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체육대회와 관광산업으로 조금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제가 질문서를 드리고 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들었습니다만 방문 스포츠 유치 지원센터 관련해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되게
되게 저는 되게 반가운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관광 사업으로 조금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실제로는 국장님 국내에 체육지원과장님하고 이제 그 관광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해서 이렇게 좀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어디에 또 예술 행사나 네. 지역의 어떤 대규모 이런 축제들이 벌어질 때와 연계해서 이런 연계성도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잠깐 박문스포츠 유치지원센터 관련해서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네.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조금 그와 관련해서도 네. 좀 말씀해 주시고 네. 관광 산업으로 연계성도 조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도내에 매년 특히 이제 동계 전지 훈련 팀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5개년 동안에 연 평균 한 34개 종목에 2,942개 팀, 약 연간 매년 한 520명, 아니 52만 명이 그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계 시즌에 그렇게 이제 방문하는 그 팀의 증가 추세를 보면은 연 평균 한 7.7% 정도 그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좀 보면은 우리 도내에는 통영 제일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창녕, 고성 합천 순입니다. 우리 국내에는 제주도에서 약 77만 명, 그리고 우리 경남에서 57만 명, 전남에서 한 41만 명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연중 방문하는 이런 방문 스포츠 팀을 유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팀들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좀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문 스포츠 유치 지원 센터를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조직은 한 3개 팀에 7명 정도, 그리고 우리 도 단위의 유치 지원 센터를 거점을 만들고, 그리고 시군에 한 4개의 거점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내용은 이 사업은 물론 관광하고도 관련이 되고 스포츠 대회 지원하는 것도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특징은 민간 협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가 그리고 병원과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내 대학은 스포츠 관련 학과가 11개 대학에 15개 학과 정도가 있고 매년 한 500명 정도가 그렇게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업비는 한 도비 5억 원, 시군비 4억 원 해가지고 매년 9억 원씩 한 3개년 정도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 방문 스포츠 팀이 왔을 때 그 팀에 대해서 선수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두 번째는 방문 스포츠 팀이 왔을 때 훈련 대상 팀을 알선해주는 그런 스토브 리그 매칭을 해주는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것.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매년 한 500명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인력들이 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 양성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체육대회하고 그리고 관광산업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관련해 가지고는 네. 별도로 이 센터에서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남해안 쪽 같은 경우는 해양 레저형, 그리고 동북권 같은 경우는 뭐 융복합형, 그리고 중서부권 같은 경우는 체류형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각 지역의 시군별의 실정에 맞는 그런 스포츠 팀이 왔을 때 관광하고 좀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스포츠 관광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에도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민체육진흥법 뭐 14조 같은 경우는 그런 그 근거 규정들이 있는데, 그래서 스포츠 관광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도 좀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유형별로 그렇게 하시겠다.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좋고요. 이제는 데이터가 이제 돈벌이가 되는 시대가 또 왔고요. 그 데이터로 이제 우리가 활용해 나가는
근데 국장님 질문지를 제가 조금 늦게 드렸는데 네.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준비 많이 해주셔서 네, 감사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고 국장님 우리가 2023년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네. 지사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도민들께서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지사님 듣고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해 여건을 좀 말씀드리면 김해 지금 있는 김해 운동장 다 가보셨을 겁니다. 대회가 있어서 가보셨을 텐데 현재 김해 운동장이 2종 육상 경기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경기 운동장입니다. 규격이 안 맞는 거죠. 네. 민망하고 사실은 되게 부끄럽습니다. 그 부끄러운 게 그냥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체육 시설이 안 갖춰 있는 그게 부끄럽다는 거고요. 50m 그 되는 수영장도 없어서 대회를 하면 창원에 와서 대회를 합니다. 이번에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서 김해는 체육 인프라를 구축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체육이 복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도 또 함께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이 전국체전 유치와 또 이번 1년에 김해에서 진행되는 또 메인 스타디움 그 건설 공사나 이런 공사들을 김해만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함께하는 도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내년에는 우리 지사님께서 국비 매칭 사업을 많이 이제 따오셔가지고 세수도 어려운데 가용 재원이 많지 않다는 거 들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연차적으로 어려울 땐 조금 덜 하고 조금 여유가 그나마 조금 생긴다면 조금 전폭적인 지원 대책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국장님. 네, 고민을 네. 많이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한시름 좋아지네. 많이 하시겠다니까. 그리고 조금 불편한 말씀 한 말씀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다 아실 것 같아서요. 최근에 언론에 조금 불편한 두 번의 이제 그 기사가 났습니다. 그 체육단체 관련해서 경남체육회 관련해서 두 번의 기사가 났는데요. 전 그걸 보면서 조금 이건 불편한 기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체육단체는 이렇게 좀 시각을 이렇게 좀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령해야 될 고지로 인식하면 곤란한 지점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각별히 경계해야 되는 우리가 함께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함께 고려해야 되고 또 각별히 경계해야 될 지점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요. 잘 의논하셔서 이와 같이 이렇게 불편한 얘기가 좀 안 나오도록 네. 부탁을 좀 드리고요. 솔직히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지원원한테 간섭은 말라고. 근데 간섭은 하지 마시고요. 대신해서 의논과 협의를 함께 좀 해주세요. 네. 하셔서 각 구성원들이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역할에 대한 고민 그것을 의제로 좀 던져주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런 불편한 얘기가 조금 나오면 네. 체육인들이 조금 기운 빠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잘 이렇게 마무리 좀 이렇게 하시고요. 네. 그렇다고 이렇게 간섭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예 그냥 먼산 보듯이 보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나서셔서 조금 이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제가 짧게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 저희 도정에서 평소에 저희 지사님께서 우리 산에 체육회도 있고 FC도 있습니다. 경남 FC도 있고 평소에 이제 도정 정책 방향 자체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조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하고 우리 도에서는 필요한 부분 찾아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역할이다. 평소에 그렇게 또 지시를 받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체육회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소통하고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도 계속 관심 있게 이렇게 의논도 한 번씩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